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해석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에 또 IT 쪽에 밝으시다 보니까 오늘 또 마침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됐으니까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부문 뭐 안 좋을 것은 예상을 했던 바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어두운 국면을 지나고 있어서인지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한국 시장에서 예. 가장 똘똘한 것이 삼성전자이니까 먼저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가 예. 먼저 빠졌는데 환율이 조금 안정화, 1,450 이상 가지 않고 안정화되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조금씩 노렸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한 달 전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수요가 안 좋은 건 너무 아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어저께 하이닉스도 발표를 했고 네.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키옥시아도 그렇고 삼성을 제외한 2, 3등 업체들이 전부 다 감산 또는 그렇죠. 투자 축소를 예. 어저께 하이닉스는 50% 넘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매크로가 안 좋아서 수요가 부진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냐? 투자 축소라든지 감산밖에 없는데 그걸 하니까 네. 바닥을 미리 찾지 않을까. 물론 이제부터 실적은 내려가는 건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아마 내년 1분기 최소한까지는 거의 확실시. 네, 잘못하면 그렇죠. 2분기까지 내려가는 걸 확신한데 주가가 선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닥 찾기를 조금 외국인들이 조금 먼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서 우리가 비춰봐도 이렇게 감산이라든지 투자 축소가 나올 때 일단 주가는 선반영 측면에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재고 부담은 아직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부분에 영향은 없을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매크로가 안 좋고 그다음에 감산 리액션을 했고 그러면 가격도 많이 낮추겠죠. 네. 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재고가 흡수돼서 재고가 소화돼서 가격이나 수요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수요의 복원력이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가격도 낮추고 네. 축사도 했는데 그럼 수요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건 다시 또 매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바닥은 찾는데 수요가 회복돼서 지금 내려가는 이익의 하향 추세가 다시 분기별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2분기냐 3분기냐에 대한 속도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는 바닥을 찾더라도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는 예. 낙관하거나 기대를 너무 높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재고도 어저께 예. 삼성 하이닉스가 감산을 투자를 50% 내년도 줄인다 했는데 네. 지금 3분기 9월 말 재고가 6월 말 재고보다 20% 늘었거든요. 매출은 20% 네. 빠지고 아마 삼성은 그 정도 아니더라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 초과하는 게 보통 경제가 조금 완만한 경기 둔하면은 한 6개월이 되면 소화가 돼요.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면은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 2분기냐 3분기냐 이거 가늠할 것 같아서 수요의 복원력, 재고가 소진되는 그 속도는 좀 더 계속 와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철저히 빠질 때 사야 돼요. 빠질 때?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했지만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의 기타 업체들이 투자에 축소하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증산도 조금 서두르지 않을 것 같지 네. 않습니까? 그럼 모든 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데 반도체를 가장 생산할 때 중요한 장비가 전공정 장비인데 네. 이건 직격탄을 맞았고 그건 얼마나 빨리 하려고 할지 모르는 거고 그나마 후단 그러니까 다 제품을 만든 네. 다음에 이제 패키징 한다든지 테스트 한다든지 아니면 소모성으로 계속 수요가 필요한 소재 부품주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소재 부품주는 바닥 찾기를 모색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역시 빠질 때 사야 되고 업사이드는 목표 주가는 좀 낮춰야 되는데 소재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네, 네, 말씀 한번 그렇군요. 드려볼까요? 네. 일단 이제 원익 QNC하고 월덱스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IR 미팅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업데이트된 리포트를 사실은 지난주에 원익 QNC 리포트 나갔고 예. 어저께도 월덱스 리포트는 그저께 나갔거든요. 네. 둘 다 그 실리콘, 콜츠 이런 그 반도체 웨이퍼 단에서의 소재예요. 이거는 한 3개월, 6개월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비 투자하고는 조금 괴리라든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뭐 적자가 뭐 한 20%로서 1년 내내 가면 얘네들도 영향을 받지만은 네. 그 정도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고 소재의 반복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공전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적자를 가더라도 이 소재 업체가 삼성 하이닉스만 연결된 게 아니고 인텔이나 뭐 TSM
FOMC라든지 많은 해외 고객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고객이 고객이 다변화됐기 다변화됐네요. 때문에 예. 주가가 얘네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하락 리스크보다는 한 9개월을 봤을 때 상승폭에 대한 전망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두 개 종목이 원익QNC하고 월덱스. 최근 나온 저희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아까 전공정은 재미없는데 예. 이 장비가 새로운 장비라서 완전히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원자 현미경이라고 있습니다. 예. 현미경, 우리 일반 현미경은 전자 현미경인데 원자 현미경은 R&D 썼는데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확대가 되고 있는 원자 현미경의 독보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게 파크 시스템즈라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마진도 30% 후반대고. 근데 중요한 건 4분기는 더 좋습니다. 더 좋다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 1, 4분기에는 내년도 시장 성장 내년에 그 매출 성장률 30%인지 40% 가늠할 수 있는 아마 수주가 내년 초에 확인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닝이 올라간다고 네. 연 평균 한 30% 이상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아요. PER이 한 20배 후반대 되는데 장기적으로 30배 이상 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10만 원 이하 되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겠고 이거 제일 최근에 제가 리포트 썼으니까 네. 13만 원대 정도 목표 주가를 한다면은 그 장비 중에서 소재가 아닌 중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13만 원이면 업사이드가 한 30% 정도인데 좀 네. 짧게 보신 건가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30% 업사이드 없는데 이런 주식 예. 사면 좋죠. 다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네. 뭐 10만 원 이하에 사면 저 같으면 좀 편할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분할해서 매수하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팍시스템즈, 월덱스, 원익QNC 제 목표 주가는 실질적인 향후 1년 내 목표 주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또 거시적인 사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간밤에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캐나다가 금리 조절에 나섰는데 예상보다는 또 적은 폭으로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또 11월 초면은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FOMC 회의에서 이번에 뭐 75bp 그리고 다음번에는 한 50bp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거야, 그렇죠. 지금 이제 10월 달에 미국의 그 네. 물가 지수 CPI라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네. 데이터가 11월 2일 날 FOMC 지나고 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11월 FOMC는 이미 다 90% 이상이 0.75%니까 그 이슈는 아닌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금리 인상 조절은 12월 중순 14일에 있는 그거잖아요. 예. 그럼 11월 달 중순에 나오는 10월 달 데이터를 봐야 되고 다시 그것도 안정이 안 되면 11월 달 데이터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반이면 요즘 입장에서는 멉니다. 그래서 물가가 확실히 내려간다는 네. 증거가 필요하고 지금 피벗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절론이 섣부른 건 아니더라도 나왔던 거는 아마도 그 미국 대선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기대 심리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낙관은 못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서 10월달 CPI가 나오는 11월 중순. 대선 중간 선거 끝나는 시점까지는 네. 그거를 너무 베팅하는 거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경제 지표를 보고 가자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긍정론을 펴기에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바가 많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한국은행의 선택이 또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은 또 11월 말 정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지금 뭐 자금 경색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국은행의 선택이 좀 기존의 예상보다는 적어지지 않을까 네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예. 여러 가지 뭐 레고랜드 포함해서 뭐 채권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장관의 미팅에서 자금 조달, 자금 지원하는 네. 것도 보면 봤을 때는 안정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보여는 반증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위기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물가는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 단기적인 그게 더 큰 이슈라면은 큰 스텝으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스텝 못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단기적 좋은 거죠. 미국이 만약에 속도 조절을 하고 근데 속도를 할지는 12월 달 가봐야 되는데 네. 12월 달 가는 건 아까 11월 달에 그 지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다 보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물가가 잡히면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도 속도 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물가 지표가 만만치 않게 나와서 12월 달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이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제에 대해서 충격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좀 백스텝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약간 네. 낮은 스텝으로 갈 가능성을 이거는 아까 미국이 금리 조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지금 아. 미봉책이라 할지라도. 예. 근데 미봉책이 그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물가가 우리도 아직도 높고 그렇죠. 유가가 다시 요즘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런 측면이 뭐 부동산들 생각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잡을 때 못 잡으면 나중에 큰 화가 오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미봉책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뭐 큰 도움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방향성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확인하고 가야 할 사항이 지금도 네네. 많다 보니까 물론 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뭐 언제나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투자자 여러분들께 어떤 또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피봇이라는 예.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네. 시장이 그 시가총액 지금 2,250이잖아요. 2,400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 제가 낮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뭐 엄청난 감산을 하지 않는 한 투자 축소를 하지 않는 한 반도체 주식이 여기서 뭐 15%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사두면은 시장보다는 아웃퍼폼할 거예요. 거꾸로 네. 얘기하면 시장이 2,400 이상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피봇이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년도 초까지 가봐야 되니까 낙관하지 말고 내려갈 때 사들여 간다. 그 현금 비중은 꼭 30-40% 가지고 좀 지금은 약간 지키면서 확실히 똘똘한 놈만 사자. 아까 원익 QNC라든지 월덱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또 투자의 지침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상무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